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크리에이터, 당신의 부와 지혜를 책임질 슈카. 아니, 그냥 여러분의 친한 형, 오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금융 멘토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엄청난 지혜의 축복,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누르고 부의 길로 함께 떠나봅시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요즘 갓생 산다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 읽고, 운동하고,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빠르게 일 처리하는 뭐 그런 모습이 그려지시죠? 소셜미디어만 봐도 온통 생산성 챌린지로 가득 차 있잖아요. 반대로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정주행하거나 친구랑 PC방 가서 밤새 게임하고 주말 내내 웹툰만 보는 건 어때요? 이런 활동들을 들으면 시간 낭비했다, 비생산적이다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나요? 마치 경제적 가치를 1도 창출하지 못하는 루저가 된 것 같은 기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빠져있는 생산성 중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인류가 항상 이렇게 생산성이라는 단어에 목숨 걸고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 생산성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시대에 따라 엄청나게 변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생산성이란 놈의 진짜 족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부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를 거쳐 오늘날의 갓생너들까지 개인의 생산성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멀리 기원전 340년경 고대 그리스로 날아가 봅시다. 저기 파르테논 신전 그늘 아래 한 철학자가 책상에 앉아 골똘히 무언가를 쓰고 있네요. 바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즉 에우다이모니아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며 느끼는 충만한 행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덕이 있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생산적인 아침 루틴이나 효율적인 식단 준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목표는 탁월함과 자기 완성 그 자체였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진정한 생산성이었죠.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2023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아마 구독자 수백만 명을 거느린 최고의 자기개발 유튜버, 원조 갓생너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갓생은 지금과는 결이 달랐어요. 일을 빨리 처리하거나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해치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이 생각이야말로 이후 수세기 동안 그리스-로마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재밌는 건 그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탁월함에 집중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결과물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생산적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알렉산더 대왕. 우리는 그를 위대한 군사 전략가로만 기억하지만 그는 음악, 철학, 시, 심지어 승마에도 능통한 만능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볼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가 뛰어난 시인이자 항해사, 운동선수, 역사가, 언어학자, 심지어는 고위 사제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들이야말로 진짜 끝판왕 자기계발러, 요즘 말로 사기캐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 고대 중국으로 가봅시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생산성 개념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적 탁월함의 추구죠. 유교 사상에서 생산적인 삶이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되는 목표를 향해 성실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한국 사회와 기업 문화에 정말 깊숙이 박혀 있죠.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고 팀의 성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문화. 이게 바로 수천 년 전 공자로부터 시작된 팀 생산성 개념의 유산인 셈입니다. 이번엔 인도로 가볼까요? 힌두교, 불교 같은 다르마 전통에서는 생산성의 초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어 삼사라, 즉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죠. 물질 세계에 묶여 고통받는 삶을 끝내는 것. 이 경우 생산성은 물질적 성취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영적인 성장, 선행을 쌓고 내세를 준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 이번 생에 얼마나 많은 선한 업보를 쌓을 수 있는가? 이거 약간 비약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현대의 생산성 원리와 똑같습니다. 일종의 영적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어떤 선행이 가성비 좋게 더 많은 카르마 포인트를 주는가? 같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선행의 효율을 2배로 늘릴 수 있는가? 결국 이것도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니까요. 시간 관리라는 개념도 생산성의 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루를 흙, 공기, 불, 물의 사원소에 따라 4등분하고 각 시간대별로 해당 원소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시간관리법이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판 뽀모도로 기법 같지 않나요? 초기 이슬람 문화에서는 하루 5번의 기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가장 정신이 막을 때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기도하며 휴식을 취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죠. 구글 캘린더 없이도 완벽한 워라밸을 구현했던 겁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의 생산성은 온갖 팁과 요령, 해킹과 전략으로 가득 찬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가에만 집중되어 있죠. 우리는 마치 생산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부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것처럼 잠시 멈춰서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 그리고 수많은 선조들이 생각했던 생산성의 진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탁월함, 영성, 공동체, 그리고 삶의 균형이 모두 생산성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산성은 단순히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빨리 끝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산성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생산성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자신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갓생의 시작일 겁니다.